의미가 뭔지를 먼저 배운 다음에 글자를 보게 되고 그 글자를 인식하게 되죠. 근데 숫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고력 수업, 경시, 영재원 대비, 교과 등등의 다양한 수업의 형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 수업에 가장 특화됐다고 생각하는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수업이 바로 연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배경도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들어간 첫 직장이 대교였죠. 눈높이 사업부에서 인턴 사원을 하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 눈높이 선생님 일도 해봤고, 그런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아이들 상담하고 진도를 결정해주는 팀장의 역할도 해봤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회사에서 소화를 하면서 학습지가 아이들한테 주는 좋은 점 또는 나쁜 점, 학습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알게 됐어요. 회사에 속한 제품만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상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선생님들이 직접 엄마들을 대면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타 학습지 회사의 제품들도 같이 비교해서 교육을 해드렸고, 저 또한 그렇게 상담을 해서 그 시기에 학습지 시장을 굉장히 많이 빠삭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퇴사를 한 이후에는 제가 시중에 있는 연산 문제집들을 연구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산 문제집들 중에서 이제 효과적인 것들을 선별을 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 또 그것에 또 약간의 목마름도 있어서 제가 일정 기간 동안 두뇌로 수학이라는 지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다양한 연산학습 형태 중에서 주산을 제외한 모든 학습을 제가 다 지도해봤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특화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연산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긴 합니다. 너무 자랑인가요? 그만큼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했고 지도를 해봤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제가 시리즈로 연령대별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연산 영역에 대한 개념들을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소 막연했을 수도 있는 그런 개념들, 분명히 수학교육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시면서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좀 더 쉽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목시키고 도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필요한 연산 로드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가장 연산을 처음으로 관심을 갖는 시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4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지금 6세인데 4세, 5세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도 계실 텐데요. 알게 모르게 아마 그냥 생활에서 녹여졌을 거예요. 다만 엄마가 뭔가 학습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라고 안 했을 뿐이지 아마 생활하면서 무언가가 계속 녹여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전략적으로 계획해서 넣어준다면 아이들이 학습을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가 좀 탄탄한다든지 수 감각을 좋게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연산력을 좀 더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아웃풋으로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4세 아이들은 계월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어요. 4세 1월생인 경우 아이와 4세 12월생의 아이는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그 개월수를 좀 고려를 하셔서 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개월수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마다 좀 발달이 굉장히 빠른 친구도 있고 느린 친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세 아이들 치고도 빠른 아이들은 이 정도로 빠르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우리 아이가 4세인데 생일이 좀 늦어. 그러니까 나중에 저 정도를 하려면 내가 이렇게 조금씩 놀이를 할 때 좀 넣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세, 뭐부터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죠? 엄마가 의도적으로 1, 2, 3, 4를 많이 했으면 1, 2, 3, 4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띄엄띄엄 내뱉는 시기고요. 하나, 둘, 셋, 넷을 많이 보여줬으면 하나, 둘, 셋, 넷을 띄엄띄엄 내뱉는 시기예요. 저희 막내가 지금 4세 1월생이에요. 그러니까 꽉 찬 4세죠. 1, 2, 3, 4라는 말은
불과 1년 전에도 했어요. 그냥 창밖을 내다보고 혼자 1, 2, 7, 5, 뭐 이렇게 의미를 모르고 어디서 많이 듣기는 들은 것 같으니까 그 숫자를 내뱉는 거예요. 그때는 이 아이가 숫자의 표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들으면 내뱉을 수 있는 정도 됐구나라는 확인을 했어요. 대신 그때는 1, 2, 3, 4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건 숫자 1이야, 이건 숫자 2야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자, 4세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숫자를 먼저 노출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이 수를 접근할 때 처음 시트지를 딱 준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부터 10까지 양의 개수가 들어간 그 시트지를 많이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자 이거 봐봐 1, 2, 3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 7세나 뭐 6세 때 그 연산 파트 수업을 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몇 개인지 세는 단위를 뒤에 붙여서 물어봤죠. 그럼 정확하게 수 세는 단위를 아는 친구는 5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1, 2, 3, 4, 5로 익힌 친구들은 그것이 분명하게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5개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올바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아이는 수를 읽는 방법이 2가지인데 5와 5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숫자 5도 보고 알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전 유아 시기 때 집에서 1, 2, 3, 4, 5, 6, 7, 8, 90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하고 숫자를 읽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구분해서 사용은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라는 동물의 형태를 우리가 익힌 다음에 사자를 글자를 알 수 있죠. 2살, 3살 이때에 자연관찰책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사자라는 거가 뭔지 호랑이라는 게 뭔지 눈으로 익혔어요. 그 장난감 동물 있잖아요. 피규어 같은 거. 그런 걸로 사자, 호랑이가 뭔지 알았어요. 동물원에 가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사자라는 단어를 익히죠. 한글을. 의미가 뭔지를 먼저 배운 다음에 글자를 보게 되고 그 글자를 인식하게 되죠. 근데 숫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숫자를 먼저 보여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잘못된 방법인 거예요. 양적인 개념을 일단은 많이 보여주시고 아이랑 같이 수세기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숫자를 인식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2번째, 4살 정도 됐으면 아이들에 따라서는 3가지, 하나, 둘, 3가지는 정확하게 셀 수 있거나 양을 인지할 수 있어요. 이미 3세 때 그런 모습을 보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막내도 지금 과자 3개를 보여주면서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3개까지는 정확하게 보고 말해요. 근데 지금 4세가 됐는데 3개까지를 정확하게 보고 양을 아직 말할 수 없다. 늦은 12월생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수를 갑자기 많은 범위로 익혀야겠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먼저 1부터 3까지 클리어하게 끝낸 다음에 1부터 5까지 그 다음 1부터 10까지 이런 단계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이 좀 늦은 친구들은 1부터 3까지 완벽하게 아무 때나 보여줘도 개수를 보자마자 몇 개인지 3개까지는 알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3개는 숫자로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숫자를 보여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수의 개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소개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1g 큐브라고 하는 건데요. 네. 구체물과 반구체물이 있습니다. 구체물은 여러 가지 형태의 요 모양들. 그러니까는 자동차면 자동차, 나무면 나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를 구체물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모양의 일정한 크기 이런 것들, 바둑돌, 뭐 이런 1g 큐브 이런 것들을 반구체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4세 아이들은 일단은 구체물로 수세기를 하는 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개수를 인지하는 게 요걸 개수를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기적의 유아수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자동차 그림이 여러 개 나와 있고 몇 개인지 숫자를 연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죠.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림을 가지고 수세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기를 하고 뭐 바둑돌 세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1부터 3까지 먼저 확실하게 익혀주고 싶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구체물로 먼저 두 번째 반구체물까지 해서 해야 우리 아이는 3까지 확실히 셀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진도를 또 많은 개념을 해당 연령에 주입시키는 거를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 개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자동차 세대, 사과 3개, 어린이 3명 전부 다 3을 의미하는 양인 거죠. 이것들의 그림을 보고 전부 다 3개씩 있구나 라고 개념을 추상화해낼 수 있는 이 과정을 개념화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특히 수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제가 정말 지금 반복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되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고대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 3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만큼 수는 정말로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아이들이 숫자 3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걸 무엇으로 아시겠어요? 양을 잘 세면? 숫자를 읽을 수 있거나 쓸 수 있으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좋으냐? 저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아이랑 놀 때 여러 가지 장난감을 꺼내서 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5대가 있네? 공룡도 5마리가 있네? 블록이 5개가 있네? 이런 야를 무의식 중에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개념화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림을 보고서는 그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작업들을 6세 아이들이 되면 어떤 걸 하냐면 카드에 손가락 6개가 있는 그림도 있고 짝대기 6개 있는 그림, 사과가 6개 있는 그림, 숫자 6이 써 있는 그림 여러 가지 그림들을 1부터 10까지 막 섞어놔요. 그리고 같은 것끼리 연결해요. 이 작업이 수 개념화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플레이팩토리도 그런 수업이 있고요. 저희 아이가 진행했던 몬테소리 수업에도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 카드가 있어요. 이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이라서 과정마다 다 있을 거예요. 6세가 됐는데 그 시기에 그것들을 명료하게 연결하지 못한다면 수개념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개념화가 좀 덜 이루어져도 연령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제가 왜 이걸 굉장히 강조드리냐면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된 첫 단추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개념을 인지하고 배우게 된 아이들은 나중에 그거 어려운 내용의 개념을 배울 때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돼요. 왜냐면 그냥 몇 번을 반복해서 이해한 게 경험이 된 친구들은 그냥 반복해서 익히면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첫째 때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지만 둘째는 일을 많이 하고 있을 때라서 그 부분은 신경을 덜 써줬어요. 못 써줬어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7세식에 놓고 둘을 비교했을 때 확실히 수에 대한 개념적으로 탄탄하고 탄탄하지 않고의 차이가 있어요. 둘째는 물론 여자아이라서 오빠에 비하면 수 개념도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개념을 반복적으로 이해시켜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빨리빨리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리셋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단계부터 잘 다져서 가면 나중에 굉장히 빠른 스텝들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 시기에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숫자를 먼저 보여주지 마세요. 두 번째, 구체물과 반구체물을 난이도를 구별해 가면서 그리고 수의 범위를 구분해 가면서 아이들과 수세기를 시도해 주세요. 세 번째, 수 개념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므로 아이들하고 여러 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개념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5세 친구들 어떤 연산 개념들을 익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